좋아가지고. 네. 백운계 시사일본지 오늘 요즘 아주 핫한 분 모셨습니다. 민영배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무소속이죠? 예, 그 아픈 부분을 자꾸 돌리세요. 광산을 무소속 국회의원. 오늘 민영배 의원 출연하신다고 그러니까 벌써부터 댓글창에 아주 뜨겁습니다. 민영배 의원 인기가 왜 좋죠? 아마 할 일을 했다 이런 뜻 아닐까요? 만약에 좋다면. 그래요? 좋은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인기가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응원하신 분들의 대부분은 할 일을 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그 후원금을 전국적으로 10,000명 넘는 분이 후원금을 보내주셔서 그냥 상반기에 다 끝나고 채우고 끝나버렸습니다. 작년 4월 20일이죠? 그렇습니다. 탈당하신 게. 그날 오전에 우리가 여기서 인터뷰를 했어요. 아, 그랬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이런저런 뭐 이제 뭐 검수완박이라든지 이런 의견 막 이야기하고 예.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랬는데 그날 오후에 딱 탈당 기사가 떠서 아이고 귀띔이라도 좀 해주지. 그때 비사를 살짝 하나 말씀드리면 예. 저는 뭐 탈당을 해야겠다, 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당에 그 탈당원을 제출해 뒀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그렇게 할 건데 당이 적절한 시기에 필요하면 접수를 하시지요. 그러니까 잘 활용을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그걸 그냥 저도 아직 마음의 준비가 덜 돼 있는데 오후에 발표를 하던데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그때 아직 탈당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이해합니다. 예, 이해하고 또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그러면 예. 다시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해도 그렇게 할 겁니까? 아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까가 아니고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무슨 논란이 많은데 핵심은 뭐냐면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할 것이냐 말 거냐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게 옳았고 헌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상황이 오면 아마 제가 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그렇지만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 누군가는 만약에 당의 그런 노선과 정책과 그 정치적인 방향에 동의하는 당원이라면, 당의 노선을 충실하게 따르려고 하는 당원이라면, 왜냐하면 당시에 모든 의원들이 100% 찬성했거든요.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안 2개, 검찰청법하고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데, 그래서 지금 와서 뭐 그때 잘했느니 못했느니 탈당에 옳았느니 그렇느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민주당 분들은 자기를 좀 돌아봐야 돼요. 내가 그때 어떻게 했지 이거를. 다 동의한 거였거든요. 본인은 십자가를 지는 심정이었습니까? 아니 뭐 그렇게까지 거창한 생각을 한 건 아니고요. 마땅히 저도 그 검찰청법하고 이 형법의 개정안을 제출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로서는 제 정치 행위를 그냥 한 겁니다. 그런데 당에서 또 그렇게 가기 때문에 저도 자연스럽게 한 거죠. 자, 그러면 많은 지지자들은 민영배 의원의 그런 결단이 없었다면 법안 통과가 어려웠을 것이다. 잘했다. 이렇게 응원하기도 하지만 예. 정치인이 탈당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큰 결단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그런 비유를 들죠.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불을 훔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위장 탈당 아니냐. 그러면 정치인이 위장 탈당하는 것은 용납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분도 많습니다. 많은 게 아니라 그게 뭐 훨씬 많아가지고 저를 계속 이를테면 위장 탈당한 사람 이렇게 몰아붙이고 검수완박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몰아붙였죠. 그런데 그 둘은 다른 정치 세력의 선동이죠. 정확하게. 제가 뭐 그 말씀을 다 드리려면 아마 한 2시간 필요할 텐데요. 저는 이번 헌재 결과를 보면서 더더욱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첫째, 헌재에서 미안하지만 수사권은 검찰이 마음대로 갖고 있는 원래 헌법에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이건 입법인 국회에서
수사권을 이쪽에 혹은 저쪽에 부여하는 것은 입법사항이야. 더 이상 말 꺼내지 마. 특히 법무부 장관한테는 당신은 아예 자격도 없어. 이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자격조차 없어.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어제 깜짝 놀랐는데 한동훈 장관이 어제 법사위 상임위였겠죠? 상임위에 나와서 위장 탈당은 위헌 위법이었다. 따라서 내가 사과할 일이 아니라는 논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주당이 사과해야 된다고 그랬죠. 네. 야, 제 감으로는 저분은 정말 법무장관 하면 안 되겠구나. 저는 사실은 언제부터 이분들이 그런 정치 선동으로 일관한다는 사실을 알았냐면 조국 때부터예요. 조국 장관 그 사건이 날 때부터. 생각해 보십시오. 헌재가 판단을 했는데, 결정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걸 부정하는 거잖아요. 법무장관 자격이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사과를 할 게 아니라 이쯤 되면 어제 민주당에서 사과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민주당이 사퇴해야 된다고 해야 돼요. 예. 그리고 사퇴하지 않으면 너무나 크게 법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법 질서에 반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해야 돼요. 누구만 하면 잔소리예요, 이거는. 근데 그러면 저한테 이제 그렇지만 네가 했던 그 절차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잖아라고 헌재가 판단했다, 인용했다 네. 이렇게 지금 하잖아요. 국민의힘 의원 두 분이 이제 권한쟁의 심판 청구한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저는 그분들한테는 사과할 생각이 1도 없어요. 제가 만약에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다면 그거는 주권자인 시민들한테 국민의힘 지지자나 국민의힘과 같은 말을 하는 같은 방향으로 보고 있는 같이 긋고 있는 이 세력 이분들한테는 사과할 생각이 1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제가 탈당을 한 것은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것이 시대적인 추세고 세계적인 추세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한 거였거든요. 그게 잘못됐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누구도. 그 다음에 자꾸 저한테 위장탈당, 검수한박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거는 그쪽에 그야말로 정치 선동의 언어예요. 헌재 결정문을 어디에도 봐보십시오. 제 탈당에 대한 판단은 1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예 안 나와요. 헌재에서 위장탈당이라는 표현 자체도 안 나옵니다. 검수완박이라는 표현 자체도 안 나와요. 제 탈당 행위에 대해서 헌재가 이렇다 저렇다 평가한 게 없어요. 다만 제 탈당 행위로 인해서 그 청구인 그러니까 유상범 전주의 두 분의 권한을 침해했다. 그분들이 그 당시에 법사위원들이었거든요. 권한을 침해했다. 무슨 권한을 침해했냐? 심의권하고 의결권을 침해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의결권을 침해했다를 판단하는데 4대5로 갈리지 않습니까? 뭐 4대5가 됐든 5대4가 됐든 어쨌든 그건 헌재가 결정하는 거니까 그건 법정 의견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쪽에서는 법정 의견이라고 표현하는 거여서 그게 공식 의견이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이 네 분, 그러니까 제가 탈당한 사람을 법사위에서 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한 것이 위법이다라고 보는 분이 5분이고 아니다라고 보는 분이 4분인데 예. 이 4분은 법리적 사실에 근거해서 얘기를 합니다. 사실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어디 법에도 탈당한 사람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하면 안 된다라거나 그러는 것이 온당하지 않다라는 표현이 어디에도 없다는 겁니다. 법에. 그러니 법을 어길 게 없죠. 그래서 그분들은 인용 의견을 안 내고 기각 의견을 낸 거고 인용 의견을 낸 분 5분은 그런데 이게 사실 판단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추론에 근거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가치 판단을 하고 있어요. 평가를 하는 겁니다. 제 행위에 대해서. 근데 법원이 판사가 평가를 해도 될까요?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과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정치적으로 이것이 민주주의의 질서를 혹시라도 왜곡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도는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것을 위해서 한 것이지만 보시기에 주권자
시민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혹시 이것이 그렇게 보이셨다면 그 부분은 제가 송구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지금 무슨 위장탈당이니 검수완박이니 민주당한테 사과해라고 하는 이 세력한테는 정말 1%도 제가 사과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정치적 공격이고 선동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사과해야 될 이유는 없죠. 그럼 자기 부정이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안 했어야죠, 그러면. 지금 민영배 의원의 입장을 들어봤는데 댓글이 다양하게 올라옵니다. 그러겠죠. 예. 예. 그게 딱 이제 여기도 정확하게 예. 위장탈당이라고 공격하는 쪽만큼은 비판적인 댓글이 올라올 거고 아니야 잘했어 이런 분들은 예. 뭐 응원하는 글이 올라올 거고 그럴 겁니다. 아마. 근데 어떠세요? 이제 지금 정치를 하신 지가 참 오래되시죠? 국회의원 거는 뭐 3년 차죠. 아니 뭐 그전에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제 그렇게 따지면 한 10한 뭐 4, 5년 된 것 같습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 때 비서관을 하셨잖아요. 했죠. 그때 정치의 그 갈라짐과 지금 어떤 게 더 심해진 것 같습니까? 저는 지금이 훨씬 심해진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그거는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정치를 했기 검찰 때문인 것 같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크게 보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지역적 접근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 지역주의라고 하는. 두 번째가 이 개혁이냐 보수냐 하는 그러니까 이념적인 게 있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 그리고 또 굳이 따지면 정치 세력의 특징 그 뭐 운동권이 중심이 돼 있느냐 뭐 보수 세력이 중심이 돼 있느냐 하는 이런 식의 이게 이제 이념적인 거겠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세계관이었을 거예요. 우리 정치를 보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북 문제를 놓고 이것도 이념에 관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아마도 어느 편에 서느냐 정치가 다수의 편에 서느냐 기득권 편에 서느냐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갈등이 있었는데 근래에는 검찰 정치, 검사 정치가 이 갈등의 중심에 섰어요. 근데 이게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 요즘 흔히 하는 표현으로 하자면 비판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이건 거의 전두환 그 군사 독재 군사 쿠데타 세력이 하던 것보다 더 심하다. 겉으로 물리적인 것은 아닌데 물론 물리적인 것도 있죠. 제도를 활용해서 사실은 검찰이 정치하는 것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에서 얼마나 정당이 허술했으면 허약했으면 10개월 전까지 검사였던 사람을 검찰총장이었던 사람을 후보로 세울 수밖에 없었을까. 얼마나 정치가 빈약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심에 진입해오는 과정을 보면 검사 정치, 검찰 정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검찰 정치는 굉장히 독합니다. 악랄합니다. 사과할 줄 모릅니다. 타협할 줄 모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향한 이 검사 정권의 검사 독재 정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정권에 하는 걸 보시면 딱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사과가 없잖아요. 윤 대통령 아니 미국 가서 그렇게 비속어를 써가지고 국제적인 망신을 샀으면 정중하게 사과해야죠. 아니 바이든이 아니고 날리면 뭡니까 이게. 누가 봐도 다 하는 걸. 이분들은 사과할지 몰라요. 그리고 확신범들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걸 끝까지 주장해요. 어제 한동훈 장관 태도를 보고 제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한동훈 장관이 언제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우리가 식사 한번 하시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진짜 저 밥 한번 먹고 싶어요. 먹으면서 지금 당신들이 하고 있는 이 방식이 지금 당장 통했고 앞으로도 계속 통할 것 같지만 미안하다. 정치 그렇게 되는 거 아니다. 라는 얘기를 제가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한 장관의 경우는 그 이슈의 중심에 늘 서잖아요.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는 거. 이번 제가 그 헌재 결과가 나오고 나서 하는 걸 보면 저쪽은 두 가지 개인화를 합니다. 이 결과를 공적으로 접근하지 않아요. 하나는 한동훈 장관이 그 논란과 이슈의 중심에 서려고 해요. 늘. 두 번째는 제 위장 탈당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서 한 번도 안 나온다니까요. 제 행위는 판단의 대상이 아니에요. 현재.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이 했던 그 안건 조정의 구성과 이런 것들이 판단의 대상이거든요. 한 번도 안 나와요. 근데 그걸 계속 쓰면서 민주당이 사과하라 그러면 사실은 사퇴를 하라고 해야 되는데 사과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민주당이 사과해라 그러죠. 말이 안 내려는지 자기도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대립이 정치적 양극화가 훨씬 심각한 거죠. 예. 왜 그렇게 갈라지게 됐을까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돌이켜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대연정을 제안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예. 그때 그런 제안이었죠. 만약에 양쪽 진영이 의견을 하나로 모아서 정말 내놓겠다. 하듯하면은 내각 구성권을 주겠다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돌이켜 볼 때마다 노무현 대통령이 얼마나 해안을 가지고 있었고 예. 나라에 대한 고민이 깊었는가 수시로 생각이 나는데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민영배 의원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별로 동의해주지 않죠. 동의하는 분과 동의하지 않는 분으로 쫙 갈라진다는 말이에요. 네. 중간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제 천착해 보는 건데. 제가 첫 번째는 지금 검사 독재 정권 때문이다. 두 번째는 사실은 정치 구조, 정당 구조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완충지대가 없는 정당 구조거든요. 예. 국힘하고 민주당이 둘이서 요즘 이걸 정치적 양극화로 표현하는데 둘이서 되게 싸워요. 중재자가 없어요. 국회의장도 중재자가 아니에요. 사실 이런 경우는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한국이나 양당제에서는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원래 이재명 후보도 사실은 정치 교체를 하자고 후보 시절 막판에 그걸 들고 나왔잖아요. 저는 지금 그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봐요. 그게 지금 사실은 선거구제 논의에서 선거구제 개편에서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정치적 양극화, 이거를 이용한 검사 정치의 횡포, 이게 지금 이 극단적 갈등의 요소라고 저는 봅니다. 선거구제를 어떻게 바꾸면 이 양극화를 조금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 줄기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원리적 측면에서 보면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운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 특정 정당의 의견이 일방적으로 관철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정치 세력의 다양화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흐름에 부응하는 방법은 뭔가 아주 이상적으로는 저는 대선거구제라고 봅니다. 중선거구제는 아니고요. 전용복합도 아니고 대선거구제예요. 그러니까 비례성과 대표성을 확보하면서도 정치 세력을 다양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가장 이상적으로는 대선거구제일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대선거구제까지 가기에는 자기 당의 문제나 선거 구민들의 선거 운동 방식이나 이런 것이 우리가 거기까지 가기에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중간 단계로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늘려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권역별 비례 연동형으로 가야 된다. 연동형 비례대표로 가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광주 같으면 그렇게 하면은 지역구 의석이 한 5석 내지 6석 되고 제 안으로 따르면 저도 안을 하나 제출했거든요. 저는 1대1로 하자. 예. 지역구와 비례를 1대1로 하자. 저는 최소한 지역구와 비례를 2대1 정도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200석, 100석. 저는 150석, 150석을 내놨어요. 저하고 김종민 의원 안이 150석, 150석 아니거든요. 그런데 김종민 의원 안은 우선 놔두고요. 제 안은 뭐냐면 그렇게 하면 광주 같으면 대개 비례에서 한 너댓석? 그리고 지금 상태로 놓고 보면 광주가 8석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것이 한 5석이나 6석으로 줄어들고 아니면 정확하게 하면 4석으로 줄어들어야겠죠. 4석이나. 근데 이제 그 전에 47석의 비례가 있는데 그게 이제 광주에 해당될 게 대략 한 2석, 1석, 2석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10석 내지 11석 정도 나올 텐데 전체적으로. 그러면 5 내지 6개의 지역구와 뭐 6개가 된다면 12개가 왔을 때 6개가 되겠죠. 인구를 조금 좀 고려해주면 그런 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도권 인구를 좀 줄이고 6대6이 된다고 하면 6개의 지역구와 6석의 비례가 있죠. 그러면 이 6석에서는 대개 5석, 지금 정도면 5석 내지는 6석을
민주당이 먹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비례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비례 투표를 해서 나온 전체 지지율 가령 60%를 얻었다 그러면 이 민주당은 60% 지지율을 받았다 그러면 12개면 6일은 6, 622에서 7석까지만 얻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5석은 다른 당으로 가게 되죠. 예를 들면. 너무 깊이 들어갔습니다. 예, 예. 우리가 오늘 좀 깊이 있게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지 않은데 짧게 그러면 몇 가지만. 그래서 중간에 좀, 어쨌든 그렇게 비례를 대폭 늘리는 과정을 거쳐가자. 그래야 정치 세력의 예, 다양화가 좀 가능해진다. 다양해질 거다. 예, 예. 그런 의견 주신 거죠.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은데 그쪽으로 좀 빠졌습니다. 예. 수박 얘기가 민주당 지지자들한테서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개딸이라고 하는 개혁의 딸들. 수박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민영배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제 민영배 TV에 라이브를 한번 했는데 네. 수박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지지자분들이 막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수박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다른 의견을 겉으로 내보이는 사람들을 수박이라고 표현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자기 생각을 그대로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썩은 호박이 있다고 하면 그건 맞지만 수박이라는 표현 쓰지 맙시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사실 이 수박이란 말을 민주당에서 만들었을까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만들었을까요? 저는 일종의 그러니까 선거 과정에서 나온 정치 공작이라고 봅니다. 공작팀이 제가 보기에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무슨 결정이 나오기만 하면 수박 명단이 돌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지지자들이 개인이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그리고 무슨 일만 나오면 바로 오전에 국회가 열렸다 하면 오후에 막 포스터가 돌아요. 그걸 어떻게 개인이 합니까? 저는 그 말씀은 자칫하면 개딸들을 그런 공작에 놀아나는 아니죠. 생각하는 생각 없는 집단처럼 전혀요. 예. 반대입니다. 개딸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닐 뿐만 아니라 개딸은 그런 짓 한 적이 없어요. 저는 제가 본 개딸 중에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개딸 한 번도 못 봤어요. 저한테도 제법 이렇게 응원 오고 막 집단적으로 오고 제가 농사하고 있으면 찾아오고 이런 분들이 꽤 계시는데 아무도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딱 제가 볼 때는 좀 표현이 좀 거친데요. 간첩이 있어요. 공작조가 있어요. 이 댓글 쫙 보면 그런 말을 꺼내는 순간이 첫째, 사실에 근거하지 않아요. 누가 수박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두 번째, 순식간에 퍼져요. 그러니까 이건 작업이에요, 작업. 그렇지 않고는 퍼질 수가 없어요. 세 번째, 그 내용이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쓰는 언어가 아니에요. 되게 보면.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이게 지금 사이버 공간에서 워낙 사이버 공간이 민주당과 다른 쪽의 점유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두 개 조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걸 만드는 조, 생산조가 있고 또 하나는 유통조가 있어요. 이 유통조들과 생산조들이 긴밀하게 바로바로 돌아갑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그 질문을 드렸냐면 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진보 보수가 쫙 갈라져 가지고 나라가 절단나게 생겼는데 민주당 지지층도 이렇게 지금 갈라지고 만다면 너무 가슴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지층이 갈라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지층이 갈라진 게 아니고 예. 민주당 내의 일부 정치인들이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것일 뿐이죠. 그런데 그러면 민주당은 그런 분들을 민주당에서 내보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 안에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있어야죠. 민주정당이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에 폭탄을 던지는 일이다 이렇게 비판도 하고 자제를 요청을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유 때문일 겁니다. 좀 더 강하게 얘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은 이재명 대표가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런 정도의 언어로 주의를 촉구하는 정도 할 수 있고 그것은 하지 않아도 개딸들이라고 하는 혹은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그렇게 공작하고 그걸 자꾸 꾸며대는 이 세력을 찾아내서 사실은 법적으로 혼을 내야 되는 거죠. 이게 대표가 뭐 호소한다 그래서 풀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쪽은 의도를 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 말을 듣겠습니까?
다음에 또 나와주세요. 예. 이 시간이 30분 가지고는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나누기가 좀 어려운데 1분 남았는데요. 예. 복당과 관련해서 민 의원께서 당에서 요청하면 그렇게 얘기를 예, 하셨던데 예. 원래 당규상에는 탈당한 지 1년이 지나야 복당이 가능하게 돼 있죠. 다만 이제 별도의 뭐 당무위원회라든지 이런 절차가 있으면 예. 복당은 하겠다는 마음이십니까? 당연히 복당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제가 지금 복당을 주장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헌재 결정이 나고 나서 아까 제가 개인화라고 말씀드렸는데 헌재는 저에 대한 어떤 얘기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문제는, 제 복당 문제는 굉장히 사소한 개인적인 문제예요. 오히려 헌재 결정이 담고 있는 의미를 살펴서 그것에 후속 조치를 해야죠. 이를테면 검찰의 수사권을 정리하는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그게 가면 어디로 가야 될 건가, 그 다음에 이런 아이고 끝나버렸네. 예. 그런 문제, 공적인 영역의 문제가 먼저 풀려야 되고요. 제 복당 문제는 그 후에 됩니다. 사실은 알겠습니다. 저도 진짜 드릴 말씀이 꽤 오늘 있었는데 여기까지 하는데 자주 보십시다. 예. 예. 또 나와 주십시오. 불러주시면 예.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영배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15 듣고 이어가죠.